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요즘 완전히 무고한 사람들이 갑자기 은행 계좌가 막혀서 3년 동안 새 통장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거죠. 단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 계좌에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요. 저도 처음엔 설마 그런 일이? 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요즘 완전 새로운 사기 수법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언제든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 60세 이상 분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런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리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완전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세상이 어지러워서 특히 어르신들을 노리는 새로운 사기 수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통장 묶기 사기라는 건데 이게 정말 교묘하고 악질적이더라고요. 무고한 시민들이 갑자기 계좌가 정지되고 몇 개월씩 은행 업무를 전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싶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꼭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 만약에 여러분한테 모르는 사람이 돈을 보냈을 때, 그리고 갑자기 계좌가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고요.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 꼭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이 통장 묶기 사기가 정확히 뭔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이름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사기 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 사기의 원리는 이래요. 우리나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이 계좌로 돈을 보냈어요 라고 신고하면 은행에서 즉시 그 계좌를 정지시키거든요. 이건 원래 선의의 목적으로 만든 좋은 제도였어요.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걸 악용하기 시작한 거죠. 먼저 무고한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내요. 보통 5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은행에 가서 저 계좌로 보이스피싱 당해서 돈을 보냈어요 라고 허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즉시 그 계좌를 정지시켜버려요. 계좌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카드도 안 되고, 입출금도 안 되고, 이체도 안 되고, 정말 생활이 마비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새로운 계좌를 만드는 것도 최대 3년까지 제한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 개설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실제 피해자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통장 거래도 하나도 못하고 새로운 계좌 개설도 안 된다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언제든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요즘 이 수법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나 큰 피해인지 실감이 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하면 우선 3년 동안 새 계좌를 못 만들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급여는 어떻게 받고, 공과금은 어떻게 내고, 용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게다가 요즘 모든 게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잖아요. 병원비, 약가, 마트에서 장보기, 심지어 택시비까지도요. 계좌가 막히면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더 무서운 건 이 사기꾼들이 2차 피해까지 노린다는 거예요. 계좌를 막아놓고 나서 피해자한테 연락을 해요. 계좌 풀어주려면 돈을 더 보내라고 협박하는 거죠. 실제로 한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풀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돈을 보내겠다고 협박받았다고 해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니까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갑자기 계좌가 막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는 모른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다른 데로 가라고 해요. 이런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여러분 계좌가 갑자기 막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확한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믿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먼저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직 계좌가 막히기 전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두 번째는 이미 계좌가 막힌 후의 상황이에요. 첫 번째 상황, 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은행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중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사기 피해 사실을 빠르게 인지해서 송금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송금인과 수령인의 합의하에 지급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상황, 이미 계좌가 막힌 경우에는 다음 순서대로 하세요. 가장 먼저 할 일은 경찰청 112번, 금융감독원 1332번, 그리고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이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협박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소명 자료를 준비하셔서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4년 8월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이런 소명 자료만 있으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공식 기관에서 발표한 정확한 방법입니다. 먼저 준비하실 것들이 있어요. 신분증, 통장 사본, 휴대폰에 있는 협박 문자 스크린샷, 통화 녹음이 있다면 그것까지 준비하세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소명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로 모르는 돈 입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세요. 제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통장 묶기 사기인 것 같습니다. 중재를 요청합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송금인과 연락해서 합의가 되면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계좌가 이미 막힌 경우라면 우선 경찰청 112번, 금융감독원 1332번 그리고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신고하세요. 이때 통장 묶기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이 서류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박 문자나 통화 내용 같은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공식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저도 절차가 복잡하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몇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절대 범인에게 돈을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기범들이 돈 보내주면 계좌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사기범에게는 지급정지 해제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돈을 보내봤자 추가 피해만 당할 뿐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소명자료의 힘이에요. 2024년 8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협박 문자나 통화 녹음 같은 소명 자료만 있으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협박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증거로 잘 보관해 두세요. 스크린샷 찍고 통화 녹음도 해두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신고 타이밍이에요.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정말 즉시 은행에 신고해야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리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은 지급정지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기한도 있으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해요. 네 번째는 정확한 표현 사용하기예요. 경찰서나 은행에 가실 때 통장 묶기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세요. 담당자들이 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계좌가 막혔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다른 문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무거운 주제를 다뤘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정확한 정보들이니까 믿고 따라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의의 제도가 악용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려던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피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2024년 8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알려질수록 제도도 계속 개선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공식 대처법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하세요. 특히 협박 문자나 전화가 와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젊은 분들이 이런 신고 절차에 더 익숙한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어르신들 계시면 오늘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정보는 많은 사람이 알수록 더 안전해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이런 사기들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